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lassifier Free Diffusion Guidance라는 논문이고, 유리스 2021 워크숍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제 목차로 이제 DDPM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DDPM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 디퓨전을 전개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이 방법에 대해 또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디퓨전의 가이던스를 부여한 논문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이미지 매트릭을 FID, IS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디퓨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제 DDPM입니다. 사실 이제 디퓨전을 많이들 사용해 보셔서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는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데이터에서 노이즈로, 그 다음에 노이즈에서 데이터로 그 디퓨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DDPM은 가우시안의 특성에 따라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t 시점의 이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한 논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보이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 있는 분산과 이제 리버스 디노이싱 프로세스에 있는 여기 시그마 제곱은 이제 DDPM에서는 동일한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논문에서는 또 다른 수식을 사용을 하는 걸 종종 보긴 했습니다. 보통 해당 값이 이제 디퓨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드에서는 리니어하게 설정해서 다양하게 훈련 과정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 DDPM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한 논문이 여기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이제 SDE라는 걸 통해서 전개한 논문인데요. 깊게 살펴볼 필요 없이 이제 디퓨전 SDE라는 걸 통해서 아까 DDPM과 같이 T 시점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미분값에 확률값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에처럼 이제 확률에 의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속 변하게 되니까 특정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퓨전 텀의 W 오메가 T가 이제 그 확률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왜 넣었냐 하면, 디퓨전을 리버스하는 과정이 생기는 스코어 펑션이라는 것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제 스코어 펑션을 계산해서 t 시점의 이미지를 찾아내게 되는 건데요. 이 t 시점을 찾아내는 스코어 펑션을 이제 DDPM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베이지안 마르코프 수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이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스코어란 뭐 특정 t 시점의 이미지 확률 분포의 그레디언트를 의미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한 바는 뭐 특정 뉴럴넷,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예측하는 뉴럴넷의 아웃풋에 대한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그 스코어를 가지고 디퓨전 모델 빗 겐스 온 이미지 신테시스라는 논문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이 아래 지금 여기 이미지와 같이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가이던스를 하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된 스코어 펑션에 y라는 기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 옆에 수식은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런 수식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왼쪽 수식은 그 비전 디퓨전 모델 컨디션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 수식은 이제 y라는 그 조건이 추가된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y라는 조건이 아까는 뒤에 있었는데 이제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앞에 되고 xt가 기분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이게 우리는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하는 스코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하는 스코어를 우리는 이제 디노이징 과정 중에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이 될 수 있게끔, 레이블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미지를 디노이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감마 값은 클래시파이어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 값으로서 해당 값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될수록 좀 더 확실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했었을 때 왼쪽은 컨디션을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랜덤하게 표현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컨디션을 주었을 때 이렇게 뭐 붕어하면 붕어만 생기고 이제 개하면 개만 생기는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이미지에 대한 매트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FID와 IS 이 두 가지 값을 통해서 보통 생성 이미지에 대한 그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둘 다 이제 인셉션 V3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넷을 미리 학습을 해놓고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FID는 이제 실제 이미지와 그 생성된 이미지 간의 분포를 측정해서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값으로서 낮을수록 이제 좋은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퀄리티가 실제로 실제 이미지와 뭐 유사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인셉션 스코어라는 값은 이제 그 아까 기존의 FID와 똑같이 이제 인셉션 모델을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만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인셉션의 디텍터를 가지고 이제 측정할 때 신뢰도나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값들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높을수록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이제 다양성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해당 클래시파이드 프리 가이던스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디퓨전은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면서도 이제 특정 클래스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에 대한 방법들이 아직 많이 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논문이 이제 나왔었을 때쯤. 근데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해결한 논문 아까 전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논문이 제시되었고 위피규어 2처럼 이제 막 생성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이던스를 줘서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학습해서 디퓨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디퓨전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클래시파이어에서 아까 전에 그 스텝마다 이제 계속 추가해 주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노이즈 스텝마다 노이즈가 껴지는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어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스텝에서 분류기들이 계속 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스코어 또한 이제 이런 스코어들을 그 직접적으로 더하면서 유도하는 직접적으로 해주는 방법을 취했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FID, IS와 같은 그 생성 매트릭을 의도적으로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스팅 효과에 대한 근거로는 뭐 그레디언트 베이스 어드버서리 어택이라고 이제 논문에서 적어두긴 했는데 저는 뭐 확실하게 이해되진 않아서 그냥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퓨전 모델 자체만으로 원하는 클래스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가이던스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로는 언컨디셔널 모델의 이제 우측 그림처럼 유넷에다가 컨디션을 약간을 주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주길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자들이 제안하는 그 수식을 좀 살펴보면 위에서 이 수식은 아까 전에도 볼 수 있었던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가이던스 하는 수식입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컨디션 준 이제 y가 컨디션이고요. 이제 언컨디션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다시 베이지언 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로그 py는 이제 컨스턴트 값이기 때문에 미분 시 사라지게 되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로그 p xt 기분 y 마이너스 로그 p xt 이 값을 다시 그 감마라는 값에 곱해서 2-1번과 같은 수식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수식을 이제 1번 수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3번 수식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집어넣은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감마 값을 이제 감마 값을 기준으로 이제 각 수식들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디션과 언컨디션 모델 두 가지로만 이제 표현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라는 값이 필요했었는데 밑에서는 이제 디퓨전 모델만 있으면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없앴기 때문에 저자들은 그 디퓨전 모델 하나로만 이제 가이던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마는 여전히 그 컨디션의 강도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컨디션 강도가 높아질수록 언컨디션 강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결국 유도해낸 4번 수식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넷에 가져와서 이제 컨디션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수식을 보면은 뭐 컨디션, 언컨디션 이렇게 해서 모델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넷을 통해서 컨디션을 주느냐 안 주느냐 두 가지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컨디션을 주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테스트 같은 이제 글자를 넣어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텍스트를 주지 않는다 하면 널 값을 주어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레이아웃 디퓨전과 같은 곳에서는 이제 널 레이아웃이라 해서 아무런 값이 없는 값을 주는 것을 이제 uncondi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uncondition을 그 훈련 과정 중에 계속해서 주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입해주는 과정을 그 problem uncondition이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조절을 하게 되고 각자가 이제 좀 좋은 값을 찾아내는 것이 또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왼쪽 그림이 unconditional 조절에 따른 이제 값이고 오른쪽이 t-스텝에 따른 성능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소타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컨디션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학습하지 않고도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 ADM 그 논문과 유사한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W는 아까 말했던 웨이트 컨디셔닝의 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W가 증가할수록 이제 FID는 줄어들게 되고 IS는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미지의 다양성을 추가시키고 리얼 이미지와는 멀어지는 그 이미지들을 해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스텝을 봤을 때는 또 256을 이제 사용했었을 때는 오히려 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 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또 보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W를 1을 주었을 때랑 이제 W4를 주었을 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W1을 주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말라무트라는 클래스들을 생성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4도 마찬가지로 뭐 생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4가 조금 세츄레이션이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조금 더 색이 진하고 약간 포샵을 잘못한 것처럼 뿌옇게 나오는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들은 이제 랜덤 시대에 맞게 뭐 컨디셔닝을 하지 않았을 때 이미지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인데 클래시파이어 프리는 이제 디퓨전을 사용하지만 그 언컨디셔널과 컨디션 이제 두 가지 코드 프로세스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모델보다 좀 더 훈련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하는 레이아웃 디퓨전과 같은 데서는 DPM 솔버라는 그 또 다른 뭐 방법을 사용해서 속도를 높이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컨디셔닝을 뭐 후위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도 뭐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자들은 자신의 방법들이 이제 잘 적용됨을 말하면서도 베이지안 룰을 사용해서 가이디언스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분류 신호를 이제 무작정 생성한다고는 명백하게 확신하지 못한다고 또 뭐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뭐 다양성을 줄이고 파이더리티를 높이는 연구들이 합당한지 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했으며 이제 자기들이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뭐 파이더리티를 동시에 유지하는 첫 번째 논문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